안녕하세요, 예비 건국인 여러분. KU 자기추천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비대면 면접이 실시되는데요. 그래서 비대면 면접 경험이 있는 21학번 국원들이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 김수빈입니다. 저는 수시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올해 21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식품유통공학과에 합격한 이윤아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했던 것은 모의면접 참여, 예상답변 준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모의면접은 저희 대학은 아니었지만 대학에서 비대면 모의면접 참여자 모집할 때 참여했었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면접관 역할을 맡아주셔서 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학교, 학과 관련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이때 답변 시간이나 태도, 내용에 관련한 피드백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 답변 준비는 스스로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답변 파일을 만들었었고요. 제 생활기록부에는 특히 시사 관련 내용이 많았어서 시중에 판매하는 시사상식 책을 한 권 사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면접을 도와주는 학원을 2, 3개월 정도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같은 진짜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연습했고요. 두 번째로 자기의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번, 2번이 진짜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제가 지원하는 과랑 제가 희망했던 꿈에 대한 기사들이나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랑 자기소개랑 생활기록부, 마지막 말을 모두 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자기소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면접관에게 자기의 첫인상을 남기고 앞으로 진행될 면접에서 분위기를 이끌어갈 관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를 굳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 내가 앞으로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 나의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말고도 총 4번의 대학교 면접을 봤었는데 정말 저한테 지원 동기를 안 물어본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지원 동기는 필수 오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막상 준비를 안 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 질문을 받으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면접 보기 전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깔끔하게만 입으면 어떤 옷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니트 조끼에 셔츠 또는 카라 티셔츠에 무채색 바지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 복장은 진짜 제가 모범생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복장을 입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흰색 와이셔츠 위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바지로는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근데 이날 제가 대기실에서 만났던 거의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이렇게 정장 스타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정장 스타일로 옷을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을 보기 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올라가면 면접실 문 옆에서 또 대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면접실에 들어가면 제가 앉는 의자가 있고 그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 속에 면접관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두 분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형태였어요. 사실 비대면 면접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어색하다 이런 말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소리는 잘 들렸긴 하지만 그래도 어색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비대면으로도 모의 면접을 한번 연습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는 앞뒤,
옆으로 한 칸씩 끼어 앉아서 대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그 면접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다른 학교에서 면접 자료를 볼 수 있는 학교도 있었는데 건국대학교는 볼 수가 없어요. 면접 자료를 못 본다고 해서 좀 불안한 상태로 면접에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면접실로 이동을 하는데 면접실 안에는 중앙에 책상이랑 의자 세트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위에 노트북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 노트북 안에 교수님과 입학사정관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가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교수님께서 예비번호 몇 번 맞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비번호가 몇 번이 맞아요? 라고 하면은 교수님께서 그럼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때 정말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해야 돼요. 떨리고 긴장해서 저는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괜찮다고 해서 좀 곤란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본인의 합격 여부가 달려있는 거니까 진짜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소리 체크가 끝나면 대면 면접처럼 질문과 답변이 몇 번 오고 가고 끝이 납니다. 가장 먼저는 제 긴장을 좀 풀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밥은 뭐 먹고 왔냐고 물어보셨고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관련한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생활기록부에서는 동아리 활동으로 제가 의대 설정 이론에 대해 작성했던 적이 있어서 의대 설정 이론의 한계점을 알고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냐, 전자블록 탐구 공동체 활동은 뭐냐, 지역 아동센터에서 꾸준히 봉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활동 관련 질문이 나오면 질문 관련 답변 그리고 느낀 점이나 배운 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학과나 진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틀으로 답변을 했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질문은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었는지 그거 아닌데 다시 답변을 해보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리 질문을 주셔서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학과에 들어간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자기소개에 말 덧붙여서 건국대학교를 빛내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었는데 그랬더니 면접관 분들이 웃으셨습니다. 제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깊이를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토스트 사업을 구상하는 R&E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토스트의 어떤 점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됐고 이 사업을 구상할 때 가장 경영적으로 신경 썼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가 식품이랑 유통을 같이 배우는 과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는 면접관님의 질문을 한번 읊조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학과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저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학과에서 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땡땡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틀을 미리 짜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답변의 틀을 미리 짜놓으면 그 안에 내용 채워넣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 답변이 활동이다.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질문 관련 답변, 그리고 느낀 점이나 배운 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학과나 진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틀을 짜놓고 내용들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답변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꿀팁은 자신이 없어도 자신 있는 척 엄청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모든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교수님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꿈에 얼마나 확신이 있고 내가 이 과를 갔을 때 성공할 자신이 있다를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것이 면접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진짜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하면
이 학교를 빛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주입시킨 다음에 당당하게 면접에 임하는 태도가 저만의 꿀팁인 것 같습니다. 긴장이 되면은 사실 긴장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저는 연습을 많이 하면 그래도 그 상황에 적응이 되니까 많은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모의 면접을 많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모의 면접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은 스타일이었는데 확실히 모의 면접을 잘 본 애들이 긴장하지 않고 그 면접 상황에 본인을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되게 그 적응이 돼서 떨지 않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면접을 봤을 때는 너무 떨어서 목소리도 떨리고 얼굴도 떨리고 숨도 떨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면접 이후에 여러 번의 모의 면접을 거치고 그리고 실제 면접도 거치면서 마지막 건국대학교 면접 때는 진짜 많이 안 떨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서 본인을 이러한 떨리는 면접 상황에 적응을 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사실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아는 한에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한번 되뇌이거나 그것도 부족하면 면접관님들께 혹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답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답변하기가 힘들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발 질문이나 꼬리 질문은 일단 사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 질문을 진짜 막 200개씩 만들어서 답변을 준비해보면 어떤 질문이 나오든 제가 준비했던 그 200개의 답변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이거는 횡설수설 답변을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딱 한마디를 추가해 주세요. 제가 만약 이 학교에 합격을 한다면 꼭 교수님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 그래도 이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수험생활 보내느라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정말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해내실 겁니다. 모두 파이팅해서 건국대학교에서 같이 만나요. 제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1차 자기추천 전형 합격한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1차 합격한 것만으로도 너무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걸 꼭 기억하고 면접에서 떨지 않고 자기 역량을 다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년에 꼭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요. 안녕. 두 분의 면접 이야기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건국대학교에서 만나요.